안녕하세요, 여러분. 3교시 끝나고 모두들 잠깐 쉬었죠? 네, 저도 쉬었습니다. 잘 쉬었나요? 지금부터는 4교시 과학 시간입니다. 왜 과학 A, 과학 B로 나뉘었는지는 아마 이지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2학년 여러분들 화학 파트 그리고 생물 파트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1교시가, 아니 3교시가 45분 수업인데 너무 짧았잖아요. 남는 시간에는 강의 노트도 정리하시고 과제도 제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4교시도 사실 45분까지는 수업을 못 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 같은 게 빠지기 때문에 사실 내용으로 45분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하는 시간, 과제하는 시간으로 45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교시 학습 내용은 3교시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자, 수업 시작할게요. 먼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만화 보고 이야기할게요. 친구 둘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오, 대박, 최첨단이야. 뭐냐면 지문 인식이래요. 어떻게 문이 열리지? 어떻게 지문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마다 여러분들 모두 제각각 세상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즉, 지문이란 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 3교시에 세상에 있는 약 120여 가지의 원소들이 모두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수많은 원소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문과 같은 고유한 성질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불꽃 반응, 두 번째 선 스펙트럼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불꽃 반응은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불도 쓰고 거기다 막 시약 넣었더니 막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안타깝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실험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그 특징적인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불꽃 반응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요. 불꽃 반응이라는 거는 일부, 모든 원소가 아니에요. 일부의 금속 원소 또는 그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수용액,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불꽃에서 겉불꽃 속에 넣을 거예요. 그때 금속 원소의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금속 원소냐에 따라서 그 금속 원소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불꽃 색깔을 나타내는 반응. 그게 바로 불꽃 반응입니다. 어렵지 않죠? 불꽃 반응 실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첫 번째로 반응성이 적은 니크롬 선을 하나 준비할 거예요. 니크롬 또는 백금도 괜찮아요. 근데 백금은 좀 비싸니까 니크롬 선을 준비하고 얘를 두 번째로 묽은 염산에 씻어요. 묽은 염산이 불순물을 녹여주고 소독해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 묽은 염산에 이 니크롬 선을 담가서 깨끗이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고요. 세 번째, 묽은 염산 또한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걔를 수용액 속에 넣어서 또 한번 씻어줄 겁니다. 니크롬 선을 씻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실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금속 A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해요. 자, 이 금속의 불꽃색을 확인하는 실험이라면 자, 이 수용액을 니크롬 선에 찍어.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해요, 실험 방법이. 겉불꽃 속에다가 이 니크롬 선을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파바박 하면서
금속 A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겉불꽃에다가 넣어요? 왜 겉불꽃에 넣냐면, 겉불꽃은 아무래도 뭐의 공급이 원활할까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타, 더 뜨거워요. 그래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고요. 겉불꽃은 이 안쪽에 있는 불꽃보다 투명해요. 그래서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색깔을 훨씬 더 관찰하기가 쉽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꽃 반응이란 금속 원소, 비금속 안 돼. 금속 원소 중에 그리고 극히 일부, 그 일부를 포함하는 물질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종류에 따라서 그 특유한 불꽃 색깔을 나타내는 반응을 불꽃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직감하죠? 아, 저거 외워야 되나? 외워야 돼요. 근데 이 표 말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표 암기할 거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만 들으세요. 자, 지금 두 가지 시료를 이렇게 묶어 놓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염화 스트론튬이 뭔지, 질산 리튬이 뭔지, 염화 칼슘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 1번 물질, 2번 물질, 3번 물질, 4번 물질 쭉쭉쭉 얘네들이 다 다른 물질이에요. 염화 칼륨이라는 거는 이쪽에 필기하겠습니다. 칼륨이라는 물질이랑 얘는 염소라는 물질이 만나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에요. 이 칼륨이 염소랑 만나냐 또는 질산이랑 만나냐 또는 다른 C, D 다른 기타 물질이랑 만나냐 어떤 짝꿍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물질들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워드가 보인단 말이야.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의 공통적인 칼륨,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의 공통적인 칼슘, 염화리튬과 질산리튬의 공통적인 리튬. 자, 염화구리와 질산구리에서도 구리가 보이고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에서도 나트륨이 보이죠. 염화 스트론튬과 질산 스트론튬에서 스트론튬이 보여요. 스트론튬 되게 생소한 원소이기는 한데요. 우리 불꽃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니까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다른 물질들인데 그 물질들 속에 공통적으로 어떤 금속 원소가 들어있냐, 그 금속 원소의 공통적인 종류에 따라서 같은 색깔의 불꽃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빨강색이 나타나는 시료는 이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리튬이 들어있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보라색으로 나오는 이 시료 속에는 칼륨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노란색의 불꽃색을 나타낸다 어떤 시료에서 그러면 이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빨강색 얘랑 지금 얘랑 비슷한데 얘는 스트론튬의 빨강색이에요. 이거 육안으로 사실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원소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우리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마지막 청록색을 나타내는 어떤 시료를 묻혀가지고 겉불꽃에 넣었더니 청록색에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왔다. 이 시료 안에 구리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꽃 반응 색을 통해서 원소를 포함되어 있는 원소, 공통적인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표는 외워야 돼요. 자, 방금 리튬이 가지는, 칼륨이 가지는, 나트륨이 가지는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불꽃 반응색 확인하고 왔잖아요. 리튬은 빨강색,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이런 오타 정도는 이해하시고, 자, 스트론튬도 빨강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세슘은 파랑색.
어떤 물질, 어떤 시료 B를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 불꽃 반응에서 주황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시료 안에 어떤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바로 칼슘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자, 불꽃 반응의 특징 살펴보면요. 굉장히 실험 방법 간단했잖아요. 씻어서 시료 찍어서 불꽃 속에 넣었더니 색깔이 나타났어. 그 색깔을 보고 노란색이면 나트륨, 청록색이면 구리, 황록색이면 바륨 이런 게 들어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물에다가 시료 타고 그 시료 찍으면 되니까 뭐 되게 한 1g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징 기억하시고 자, 다른 물질이라도 아까 염화칼슘, 뭐 질산칼슘 완전 다른 물질인데 똑같은 칼슘이라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시료 속에 들어있는 공통 원소를 찾는 실험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것도 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인데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염화 리튬이라는 물질을 불꽃 반응시켰더니 빨간색의 불꽃이 나타났대요. 염화 리튬과 같은 불꽃색을 나타내는 물질을 쓰세요. 결국에는 이 빨간색은 중요하지 않아. 염화 리튬과 똑같은 불꽃색을 나타내는 물질을 쓰라는 거는 얘네들이 다 무슨 색인지 알 필요 없이 동일한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됩니까? 그렇죠. 동일한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걸 찾으면 돼요. 금속이 뭔지 몰라도 돼요. 리튬, 우리 리튬의 색깔이 빨강색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리튬이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불꽃 반응색을 기억했던 친구들 중에서 리튬 무슨 색이었어요? 리튬 빨강색이었어. 쓰기 어려우니까. 자, 스트론튬 무슨 색이었어요? 바로 역시나 빨강색이었어요. 고유한 성질이라고 해서 분명히 똑같은 레드인데 살짝 달라. 근데 그거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원소를 구별을 할 거냐면 바로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 분광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빛을 이렇게 막 나눠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색깔의 띠를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띠 본 적 있을 거예요. 무지개도 마찬가지고 햇빛이 분산됐을 때, 햇빛이 나누어졌을 때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띠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인 햇빛이 나누어진 색깔의 띠를요,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스펙트럼의 종류. 우리가 불꽃 반응으로 구별하기 힘든 원소들을 구분할 때 쓰는 건요, 바로 선 스펙트럼이에요. 금속 원소의 불꽃, 이렇게 막 여기 겉불꽃 속에다 니크롬선 넣고 여기 또 막 불꽃이 났어. 노란색이 나왔어. 자, 이 색깔을 분광기로 봅니다. 분광기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눈 대고 봐요. 자, 분광기로 봤을 때 나타나는 그 불연속적인, 아까는 여기 빨간 옷 쪽 하나 막 나타났잖아. 근데 여기 지금 선이 이렇게 노란색 선 하나 나타났단 말이에요.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나타난 이런 선을 불연속적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불연속적인 색깔의 띠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선 스펙트럼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나트륨이 들어있는 그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을 이렇게 분광기로 관찰하면 딱 이 위치에 정확한 한 개의 정확한 노란색의 스펙트럼 선이 딱 하나 만들어져요. 즉, 선 스펙트럼은 좀 더 정밀하게 그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방법이 되겠죠.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A냐 B냐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요. 나트륨은 노란색 그 일정 굵기의 스펙트럼이 한 개 나타났어.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위치에 다른 굵기를 가진 다른 개수의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항상 언제나 그 위치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꽃색이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내가 그 불꽃색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보면 쉽게 어떤 게 리튬이고 어떤 게 스트론튬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자, 그때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분광기를 이렇게 눈을 대고 보면 분광기가 뭔지 잘 몰라서 자, 눈을 대고 보면 이 위쪽에 그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 기다란 검정색 띠 안에 A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의 개수, 뭐 굵기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또 B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의 뭐 위치, 개수, 뭐 이런 게 다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미지의 물질을 분광기로 확인했을 때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그 원소들의 종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정리. 그림은 몇 가지 원소와 물질 A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게 옳은 설명인지 봅시다. 자, 모두 선 스펙트럼이다. 그쵸? 지금 연속적인 무지개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모두 다 선 스펙트럼 맞죠? 자,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이 같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불꽃색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스펙트럼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배경 지식상 불꽃색이 같다라는 건 알지만 이 스펙트럼만 보고서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이 같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니까 X. 자, 물질 A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에 만약에 리튬, 스트롬, 칼륨이 다 들어있다면 리튬이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선, 스트론튬이 가지고 있는 이 7개의 선과 위치, 굵기 이게 모두 물질 A 여기 선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리튬 같은 경우는 파랑색, 청록색, 노란색, 지금 주황색 정확한 위치에 리튬의 선들이 들어가 있어. 그럼 리튬은 맞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스트론튬 봤더니 파란색은 있는데 이미 여기 2줄짜리 파란색이 여기 없잖아요. 그럼 선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스트론튬 X. 자, 칼륨 봅시다. 보라색, 여기 파란색 2개, 셋, 넷, 5개까지 일치했죠. 자, 굵은 노란선 일치. 굵은 노란선 일치, 주황색 2개 일치, 빨간색 일치. 칼륨에 있는 이 모든 선들이 물질 A에 다 나타났어요. 즉 칼륨도 이 물질 A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자, 디귿. 물질 A는 리튬과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겠죠. 자, 스펙트럼을 통해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물질을 구별하는지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인터넷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우리 되게 많이 공부한 거거든요. 우선 원소의 개념 공부했고요. 지구상의 원소가 118가지가 존재하고 그 원소들의
성질이 다 다르고 그 성질이 다른 원소들 중에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의 불꽃색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불꽃색이 비슷할 경우에, 육안으로 힘들 경우에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굉장히 많은 거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잘 복습하고 가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 원소들을 제가 지금 계속 막 나트륨이라고 쓰고 리튬이라고 쓰고, 아이고 힘들어. 심지어 스트론튬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쓰기 귀찮고 길고 힘든 애들을 쉽게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방법, 약속, 어떻게 약속했는지, 이런 원소 기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글씨 너무 막 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긴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게요. 안녕.